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AI에 대한 투자 심리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사안입니다. 다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빅테크 주가들이 좀 부진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가 새로운 불씨를 당기는 계기가 될 것인지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통해서 관전 포인트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예. 이런 얘기를 전해 주셨어요. 변동성이 크지만 변동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가는 황소처럼 로데 황소 전략이 유효하다. 네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그렇죠. 로데오 불이라 그러죠. 그 황소는 그렇죠. 근데 우리 로데오 거리에서 이렇게 황소 타고 막 달리려면 쉽지 않잖아요. 뭐 날뛰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변동성이 있다. 그런데 펀더멘털이 불이라는 건 뭐죠? 전체적으로는 강하다. 그러니까 장에서 빠져나오면 안 되고 여기가 잘 안 가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포인트입니다. 빅테크 M7 말고도 갈 곳은 여전히 많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오늘 코스닥이 많이 갔는데 좀 많이 갔는데 미국도 그러한 패턴으로 M7 말고도 다른 섹터로의 확산 가능성 중소형주 구체적으로 하면 바이오테크라든지 은행 아니면 뭐 약간의 천연자원 요즘 원자재가 낮으니까 천연자원, 은행, 바이오테크 같이 M7 아닌 쪽으로의 확산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주요 실적 발표 일정이 있는데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소강이 빅테크들은 이어지지 않을까 같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예고한 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주가적으로 보면 좀 부진했죠. 네, 횡보하거나. 네네. 최근에 이제 주가 관련된 리포트들도 봐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오히려 하향 리포트가 그렇죠.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 실적에서 네. 예전처럼 무조건 캐펙스냐 네네. 이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질적인 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빅테크라는 이번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애플은 좀 이따가 나오나? 네. 애플도 나오네요. 몇 군데 빼놓고는 다 나오긴 하는데 목요일에 아마 애플이 나오죠. 예, 목요일에 나오죠. 네. 일단 애플하고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렇게 나오는 테슬라 나오는데 실적 넘버에 예민한 건 아마도 우리가 메모리 해당하는 샌디스크 이런 쪽이 아마 실적 넘버하고 뭐 캐펙스 이런 거 예민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찬가지로 반도체 좋다며 투자를 많이 들려? 마진은 어때? 이렇게 숫자에 좀 예민할 것 같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테슬라, 애플은 실적 넘버보다는 그 코멘트죠. 각각의 아쉬운 게 있잖아요. 아까 네. 메타도 얘기했지만 뭐 규제가 당국이 있고 새롭게 스트레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트위터하고 경쟁하는 거 이거는 아주 좋거든요.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질적인 얘기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다운그레이드한 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다운그레이드이지만은 데이터 센터 짓는 거라든지 이거는 또 파지티브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좋은 점, 나쁘게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게 퀄리티적으로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가 터치해 주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업체는 넘버, 캐펙스 매우 중요하고 메모리 업체가 넘버 캐펙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장비 업체가 많이 나오는 게 수요일인데 ASML, 램 리서치 요거 업체는 장비 업체들은 반도체 분위기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넘버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시게이트건 마이크로소프트건 뭐 메타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YY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애플은 원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네. 넘버보다는 이미 최근에 5군데 중에서 2군데는 바이가 아니에요. 그만큼 애플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요. 혹시 그 기대가 낮은 거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좋은 얘기가 나오면 주가적으로 좋겠죠. 혹시라도 애플은 그 CEO 바뀌는 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코멘트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게 뭐가 나올지 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되고 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궁금한 게 딱 있어요. 뭡니까?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얘네들이 이미 목표 주가를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넘버보다도 실적 나온 것보다도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과연 목표 주가를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높이는가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얼마나 미리 많이 땡길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그렇죠. 엔비디아는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H200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수출 규칙 개정해가지고 그렇죠. 허용해 줄 것처럼 했는데 이제 중국 당국이 막았는데 네. 그게 조금 풀릴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게 좋은 신호, 청신호네요? 좋은 신호입니다. 그 현실에 대한 현타를 온 거죠. 물론 수요가 엔비디아 칩 없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예전에 H20 있을 때는 그 중국에서의 그런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그 당시보다가 더 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당시는 막 이제 발돋움하는 거기 때문에 H20이건 H100이건 20이건 간에 수요가 이렇게 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로컬 업체들이 개발을 했다 보니까 아마도 H20의 과거에 이게 100이었으면 지금은 그 정도 수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이엔드는 여전히 쓰지만 그래서 아마도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도 아직 뭐 특별히 반응을 세게 안 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데 없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은 기세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텔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인텔 많이 실적 발표 얘기하는데. 전후로 이 극과 극을 달리는 이 주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제 작년에 25년, 24년도에 한 40, 50% 빠지고요. 네. 작년에 또 70, 80% 오르고 올해만 들어와서도 한 50%가 뭐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익을 엄청 땡겼어요.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해서도 PER이 한 40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고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나빠서 지금 분기 1월, 2월, 3월에 안 좋다는 거잖아요. 비수기고. 근데 중요한 건 네. 회사의 실적 가이던스로 해서 그 회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주가가 맞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걔네 주가는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쁜 이유는 자기네가 생산을 램프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데이터 센터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쪽의 수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경쟁하는 AMD라든지 그다음에 인텔한테 우리가 D램을 공급하면 걔네들 CPU와 같이 패키지해서 고객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런 반도체 수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텔 주가는 인텔 주가고 나머지 인디케이션은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한 가지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건 6개월, 9개월 돼요. 이게 인텔도 서버 CPU 만들잖아요. 네. AI가 아닌 일반 서버라든지 일반 PC라든지 이런 쪽은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수요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코멘트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다른 쪽이 높기 때문에 아닌데 몇 개월 뒤에 몇 분기 다음에는 이런 B2C 쪽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무작정 오르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가는 뭐 관계 없으니까 지금은 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통해서 일단 이번 주 빅테크 실적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인텔, 엔비디아 주가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